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들 게임은 이런 모습이에요. 화면 가운데에 알이 하나 있고요. 화면 아래쪽에는 마술봉 하나가 놓여 있네요. 초록 깃발을 누르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알이 예측할 수 없는 랜덤 위치로, 즉 무작위로 날아다닙니다. 잠깐 알이 멈췄을 때 알 속에 병아리가 나타나죠? 이렇게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온 그 순간에 마술봉으로 얼음 조각을 던져서 맞추면 병아리가 파랗게 얼면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병아리가 좀 불쌍하죠? 또 이번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배경 그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적으로 바뀌도록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봉의 경우에도 지난 게임의 버튼 스프라이트처럼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파란 얼음 조각이 마술봉에서 발사됩니다. 그럼 바로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배경 고르기를 눌러주시고요. 주라식 배경을 클릭해서 가져와 주세요. 예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주라식이라는 건 아주 예전에 공룡들이 살던 시기인 중생대 중기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가져와 볼게요. 중간에 에그 스프라이트 클릭하지 마시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서 해칠링이라고 쓰인 스프라이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해칠링이라는 스프라이트에 포함된 여러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스프라이트 중에는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도 있어요. 이 해칠링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가져올게요. 해칠링은 알에서 갓 부화한 동물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스프라이트를 가지러 가서 스노우플레이크 스프라이트를 가져옵니다. 눈 결정 모양이 예쁘죠? 자, 한 번 더 스프라이트를 가져와 볼게요. 쭉 내려가서 완드 스프라이트를 가져옵니다. 마술사 지팡이 혹은 마술봉인데요. 우리는 이 모양을 조금 바꿔서 쓸 거예요. 지금 가져온 3개의 스프라이트 중에서 일단 완드는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아래로 끌어놓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너무 크죠? 크기를 10으로 확 줄일게요. 해칠링은 크기를 50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 그림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왼쪽 위에 있는 배경 탭을 클릭해 주세요. 가장 위에 보이는 하얀색 기본 배경을 삭제할게요. 이제 주라식이라는 배경 하나만 남았는데요. 이 배경을 이렇게 오른 클릭해서 똑같이 복사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복사해서 새로 만든 2번 배경이 파란색으로 선택된 상태예요. 배경 그림 아래를 보세요. 파란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에는 비트맵으로 바꾸기라고 써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비트맵으로 바꾸니까 아래에 파란 버튼 글자가 벡터로 바꾸기라고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비트맵으로 바꾸기 전의 배경은 벡터였다는 거겠죠. 자, 이제 헷갈리지 않게 방금 비트맵으로 바꾼 2번 배경의 이름을 이렇게 비트맵이라고 바꿔서 쓸게요. 그리고 1번 배경은 비트맵으로 바꾸지 않은 벡터 배경이니까 이름을 벡터라고 바꿔서 쓸게요. 이 두 개의 배경을 번갈아 살펴보면서 차이를 찾아볼게요. 일단 벡터 배경과 비트맵 배경은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게 생겼어요. 비트맵 이미지의 도구들은 뭔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벡터 이미지의 도구들은 깨끗한 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트맵 배경은 그 모양이 사각형으로 틀에 맞게 깔끔하게 잘려져 있지만 벡터 배경은 배경 틀 밖으로 뭐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비트맵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 도구 중에서 가장 윗줄 왼쪽에 붓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배경색을 클릭해서 색상과 채도와 명도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하얀색으로 만들게요. 색상 오른쪽에 붓 크기는 20이나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커서를 움직여서 구름을 따라 그려볼게요. 붓의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색칠도 해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맵 이미지는 마치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익숙한 느낌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데요. 이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림 아래에 더하기 기호가 있는 돋보기를 누르면 성큼성큼 확대가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과 아래에 발을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흰 구름이 보이도록 해볼게요. 비트맵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매끄럽게 보였던 구름의 윤곽이 계단처럼 각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붓의 크기를 1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정사각형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씩 콕콕 찍어 보니까 작은 정사각형이 콕콕 찍히죠? 그렇다면 결국 비트맵 이미지라는 건 이렇게 아주 작은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 단위의 정사각형이 보일 만큼 확대해서 보면 곡선이 깨끗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울퉁불퉁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화면 아래에 빼기 기호가 그려진 돋보기를 클릭해서 다시 비트맵 이미지를 축소해 볼게요. 아주 멀리서 보니까 아까 곡선에서 나타났던 계단이 이제는 보이지 않네요. 곡선이 마치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죠? 비트맵 그래픽은 래스터 그래픽 혹은 픽셀 그래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화소라는 아주 작은 점들을 모아서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래픽 방식입니다. 화소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점을 뜻하는데요. 픽셀이라고도 부르죠. 스크래치에서도 비트맵 편집기의 가장 작은 브러쉬의 크기가 하나의 픽셀 사각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배경 버튼 아래를 보면 이렇게 480 곱하기 360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가로 480, 세로 360개의 픽셀이 모여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전체 픽셀 수는 360 곱하기 480이니까 17만 2,800개의 픽셀이 배경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벡터 그래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벡터 배경을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맵 그래픽과 사용하는 도구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배경 일부가 사각틀 밖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도구 중에서 가장 윗줄 왼쪽에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요. 조금 전 비트맵 배경에서 색칠했던 구름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벡터 이미지에서는 하나하나의 그림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구름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했네요. 이 도형의 속성을 보면 채우기 색은 연한 하늘색이고 윤곽선 색은 없네요. 채우기 색을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전 비트맵 이미지에서는 붓 도구를 이용해서 픽셀들을 색칠했지만 이렇게 벡터 이미지에서는 도형을 선택해서 그 속성을 바꾸게 됩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도 바꿔볼까요? 만약 벡터 이미지에서 붓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을 선택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언뜻 보면 비트맵 이미지에 붓으로 그린 것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클릭해보면 도형이 새로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의 차이가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아주 가까이 확대하면 작은 정사각형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계 부분에 계단이 나타났는데요.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아주 가까이 확대하더라도 계단처럼 울퉁불퉁한 경계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깨끗한 선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벡터 그래픽이란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되는 점, 선, 도형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래픽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래치 최신 버전인 3.0 버전에서는 벡터 그래픽을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연습 삼아 그린 이 도형은 삭제하고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중 마음에 드는 방식의 배경 하나만 남겨두고 삭제해주세요. 저는 비트맵 이미지를 지우고 벡터 이미지를 남겨둘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배경 고르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쥐라식 배경을 하나 더 가져와 주세요. 원본 쥐라식 배경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남겨둔 벡터 혹은 비트맵 배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편집해 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배경 이미지를 바꿔보세요.